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극심한 불황이 온다. 극심한 불황이 이미 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참 학생들의 얼굴 표정과 사실 이제 늘어져 있는 이제 어깨를 보아도 뒷모습만을 보아도 참 어렵다.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보아도 참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불황이 이미 시작됐고 그 불황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더 우리 경제는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정부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까? 물론 저도 매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실물 경제가 사실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도 실물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말이죠. 왜 정부 사이드에서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지 그 부분을 사실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식당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가게 앞에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식당을 지나면서 가격표를 내다보고 있죠. 저는 이번 경제전망서의 프롤로그에 이런 모습을 글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잠깐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도 월급쟁이 청년도 모두의 하루가 가시밭길이다. 가스도 전기도 재료비까지 몽땅 올라도 국밥 가격을 올리면 단골 손님이 떠날까봐 올리지 못한다. 임대료다 원리금이다. 다달이 내야 할 건 많은데 손님이 뚝 끊기니 할머니는 가게밖만 바라본다. 가게 밖을 서성이는 월급쟁이 청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점심 메뉴는 기껏 국밥 아니면 김밥인데도 가격을 따진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오른 식당 가격표를 원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마저도 장사가 참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깝게도 폐점이라는 이 문구를 가게 앞에 걸어놓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 문구를 써내려간 이 상점의 주인, 식당 가게 할머니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거리에 많은 공실들을 보면서 정말 내수 경제가 붕괴되고 지금 심각한 극심한 불황이 우리 경제에 닥쳐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왜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도무지 실감이 안 됩니다. 우리 국고도 뭐 30조 가량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수 결손은 그만큼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충분한 법인의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수를 충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역시 우리의 내수 진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단면들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매 판매 지수의 증감률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소매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였는데 24년 소매 판매 증감률은 마이너스 2%가 넘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상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감률이 낮을 수 있을까?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에 우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 나타나는 내수 경기의 불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국면에 정부 사이드에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정부 사이드를 대표하는 KDI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저는 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저의 전망을 비교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제가 막 비난하듯이 뭐 정부 사이드의 말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 존중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좀 고쳐잡을 것이 있다면 또 고쳐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여나 제 전망에 대해서 또 다시 이견을 갖고 있으실 분들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 이야기는 자산시장이 아닙니다. 실물경제입니다.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는 오늘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료, 이 기사 제 칼럼처럼 실물경제적 흐름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흐름이 전혀 달리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제25년 경제전망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실물경제는 한없이 어려울 것이지만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또 전혀 그렇지 않게 전개될 수 있다. 2020년 팬데믹 때가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실물 경제는 그토록 어려웠는데 부동산 경기는 화랑이었고 주가는 고공행진했거든요. 거의 뭐 그런 것과 똑같이 전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늘은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제가 실물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나 자산 시장도 그렇다라고 의견을 드린 게 아니니 혼동하지 않아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24년 KDI의 한국경제 진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또 저의 24년, 25년 경제전망서에 담겨 있는 한국경제 진단, 24년 한국경제 진단은 사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진단이니까 진단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KDI의 진단에 국한해서 먼저 보고요. 전망 가지고만 좀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KDI의 한국경제 24년 진단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년까지는 3.3%로 이렇게 치솟다가 24년 들어 2분기에 또 정점을 찍고 꺾이는 이게 성장 둔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가 24년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다가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KDI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 총생산,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증가세가 3.3에서 2.3%로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흐름, 특히 전기 대비로 본다면 마이너스 0.22%로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강한 속도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또 민간 소비가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낮게 전개되고 있다. 투자도 굉장히 강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둔화되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도 소마 판매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소매 판매액은요. 23년에도 마이너스, 24년에도 마이너스, 소매 판매액이 내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세요. 23년 3분기부터 내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고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이 고금리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 투자도 꺾였죠. 23년 3분기부터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합한 것이고 민간 소비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꺾였다는 것은 이게 소비 투자 합한 것이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꺾인 거예요. 다만 우리 경제가 나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수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름 둔화되고 있고 취업자 수의 증감도 막 꺾이고 있죠.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은 무엇 때문이다? 생산 공급량이 줄어서가 공급이 줄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아무래도 치솟을 수 있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서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이 아니라 소비가 둔화돼서 수요가 둔화돼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 둔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내수 경기 침체, 불황형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 디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경제가 올해 2.4% 수준의 2.4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렇게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의 고성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배경은 오로지 외수입니다. 그 외수는 왜 이렇게 강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출 금액의 증가율 보세요. 자동차, 석유류, ICT, 주요 수출 품목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수에 따른 경제성장의 흐름인 거지 내수는 여전히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DI의 지금 현재 경제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전제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제가 24년 3.2% 세계 경제가 그리고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3.2%에서 3.3%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기존에는 81, 85, 82달러로 높게 나름 유지됐다가 이렇게 하향 조정합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제 유가도 긍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외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를 긍정적으로 조정했죠.
긍정적으로 조정해 놓고 본 우리 한국 경제의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나름 올해 뭐 2.5% 성장하고 25년 나름 2.1% 성장한다라는 그 전제에는 세계 경제가 나름 뭐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고성장하고 나름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동 불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세계 경제가 뭐 예를 들면 독일 경제가 지금 역성장을 작년에도 역성장, 올해도 역성장 불안하게 전개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세계 경제 전망 보셨습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경제도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흐름 속에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세계 경제가 나름 성장이 괜찮게 전개된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한국 경제를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는 또 낙관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나름 2차 인플레 없다. 나름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나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경기 진작, 설비 투자 진작시킬 수 있다. 내수 회복 진작시킬 수 있다. 라는 기조로 KDI는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내수 진작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출이 나름 세계 경제가 회복세가 진전된다고 한다면 수출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정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한국경제 진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제가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지기 좋게 그래프를 직접 그렸습니다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미 1.6%로 2% 목표 물가를 밑돌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돈 것도 좀 위험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이에요. 물론 물가 상승률이 0%를 밑돌아야 디플레이션이지만 2%를 밑돌아서 0%를 향해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랬다가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 그렇게 되면 임금이 30년 동안 동결되는 일본의 모습처럼 전개될까 두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성장이 없는 멈춰버린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가 상승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은 내수 둔화예요. 수요가 둔화된 것 때문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래 들어. 이렇게 한국은행의 한국경제 진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물가가 극단적으로 둔화된 것, 이것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소매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의 실질 노동소득이요, 둔화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 소비자 물가의 높은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취업자 수는 둔화되고 있고 실질 노동소득이 그냥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체 취업자가 약 2,700만 명인데 그중에 약 2,050만 명 정도가 임금 근로자거든요. 그럼 임금 근로자들이 충분한 이 물가 상승분보다 높은 임금 상승 속도가 야기돼야 실질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임금을 가지고 소비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를 어디서 합니까? 주로 650만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자영업자의 매출로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내수 경기 진작으로 가는 거고 선순환으로 야기되는 것인데 계속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가계의 실질 노동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수 진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굉장히 멈춰져 있다시피 부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년 상하반기 2%, 25년 2.2, 2.1%로 2%만 살짝 웃도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그나마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전망 24년 하반기 2.0%에서 25년 상반기 1.8%로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상저하고로 성장이 좀 회복세로 전개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왜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을까? 25년 상저하고로 전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수와 수출, 수출이 외수입니다. 내수와 외수를 구분해 보면요. 24년 상반기 하반기는 왜 한국 경제가 버틴 겁니까? 보세요. 수출 때문에 버틴 거예요? 내수 때문에 버틴 거예요? 저의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인 겁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4년, 23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왜 버틴 거예요? 수출 때문에 버틴 거예요.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수출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런데 25년 상반기 하반기는 내수가 진작이 돼서 수출은 더 이상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나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전망은 KDI의 전망도 유사합니다. 내수가 이제 진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그리고 내수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경제는 실질적으로 2%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 경제를 헤쳐나갈까를 생각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25년 경제전망서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전제는 먼저 세계 경제 전망은 23년, 4년, 5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에 갇혀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고 내년에도 어려울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반도체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는 국면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인 추격이 이루어지고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반도체 내재화, 제가 이 책의 산업 섹터에서 첫 번째로 다뤘죠. AI 반도체 내재화, 빅테크 기업들의 야심 3부 1챕터에서 다뤘죠.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호재만은 아닌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오히려 2% 성장이 어렵겠다. 1.9% 성장으로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경제의 민간 소비 부문을 보면 24년 1.4%, 25년 1.7%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어쩌면 전체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 흐름보다 밑도는 증가율, 그 증가율이 민간 소비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외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나타난 것 뿐이고, 이 내수 경제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작이 저금리화되는 과정, 고금리에서 피벗의 과정에서 투자 진작이 나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줄 뿐, 민간 소비의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가계가 체감하는 실물 경제 회복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 보완적인 대응 노력, 안전판을 마련하는 대응책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시 안전 대책들을 보완적으로 함께 마련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한국 경제를 그냥 낙관적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립적으로 조금 어려운 국면이면 어렵다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그 어려운 국면에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가고 대응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좀 진중한 주제로 여러분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